너가 인하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가 궁금해서 찾아온 신입생이구나. 잘 찾아왔어. 우리가 글금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거든. 우리가 이제 글금에 대해서 소개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따라와. 글로벌 금융학과는 어떻게 보면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랑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학과는 경영 경제와 차별화돼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학과는 금융학 전체에서 재무, 회계, 경제까지 폭넓게 학문을 넓고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기업은 물론 정부, 가계, 이러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서 벌어지는 금전 거래 및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글로벌 금융학과만의 특별한 메리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학교에서 다른 과와 차별을 두어서 만들었다라는 점과 글로벌 금융학과 전공 수업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배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1학년 때 학점 관리 열심히 해야 하나요? 1학년 때는 놀아도 된다고들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학점 관리를 하면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1학년 때 학점 관리를 잘 하지 않아서 재수강 과목이 생기게 되면 고학번이 되어서 신입생이랑 같이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1학년 때 학점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학기 중에 열심히 하면 4학년이 되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 그러면 저희 과도 학생회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요? 비대위는 학생회랑 비슷한데 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로 정식으로 학생회가 되기 전입니다. 아직은 비대위지만 학생회장이 선거에 출마해서 투표를 한 후에 당선되면 정식으로 학생회가 되는 겁니다. 비대위에 들어오는 방법은 개강하고 3월 초에 모집 공고를 내면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자격증은 어떤 걸 딸 수 있나요? 학과 전공을 4학년 동안 하시면서 각종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회계사, 보험계리사, 세무사, CFA 등 전문 자격증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회계사는 유명하다시피 CPA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회계법인에 들어가거나 각종 기업들의 회계팀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CFA는 증권 쪽 자격증이에요. 증권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 보험계리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보험 쪽이나 세무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시게 되면 공부하게 될 자격증입니다. 또한 증권사, 세무사,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은행권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은행권을 가시는 분들은 신용분석사, 자산관리사, AFPK, CFP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증권사의 CFA 말고도 그 아래 자격증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분석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금융학과를 졸업하고 나면은 취업이나 진로는 어디로 할 수 있을까요? 크게 저희 학과는 증권사, 그 다음 회계, 은행, 보험 쪽으로 나눠져서 각자 원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증권 쪽으로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증권 쪽으로 간다면 펀드 매니저, 그 다음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 그거를 여러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는 부서, 혹은 채권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회계사는 단순히 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컨설팅 혹은 재무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혹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또한 은행에서는 자신의 재무 파트나 투자 파트 이런 곳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보험 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보험은 보험계리사 등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시면서 자신의 꿈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거는 공부하다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융권의 길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신만의 커리어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과는 왜 금융학과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학과예요? 당연히 질문을 가질만 한데 금융학에 글로벌이 붙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21세기는 국제화 시대이고 금융시장 저희가 주로 다루는 건데요. 전공에서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의 주식 투자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뉴스를 접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금융 전문가도 이제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양성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이제 글로벌 금융학과라고 장명을 했고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전공 필수 교과목 중에 7과목을 원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사실 수업을 진행해서 영어 회화 능력, 그 다음 영어로 금융 실무, 용어 또 그곳에 관련된 전공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한테 높이도록 어떤 의미에서 강연을 저에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질없는 노력이 아니고 사실은 2009년에 출범해서 10년이 지났는데요. 졸업생들 중에 의외로 외국에 MBA 석사를 간 친구들이 있고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분은 제일 잘 됐는데 로체스터에서 파이낸스로 석사를 하고 지금 뉴욕에서 애널리스트로 취직한 여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교육 성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여담을 하자면 2009년 출범할 때는 송도, 학교 옆에 송도가 굉장히 국제도시로 뜰 거였고 그때 녹색 기후 기금이라는 게 유치가 저희가 됐어요. 당시에는 UN 브랜치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UN 브랜치는 유치되지 않았지만 또 인천시가 여러 가지 이제 거점 지역을 육성하다 보니까 청라에 하나금융지주 본사가 들어오기로 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적 이점도 있겠다 해서 글로벌 금융학과로 이렇게 출범을 했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글로벌 금융학과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되나요? 예, 그냥 예상하다시피 1학년부터 4학년을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심화 교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금융학이라는 게 융합 과목입니다. 융합 과목이라는 건 경제학, 경영학,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금융 분야, 실은 세 개 분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경제학하고 경영학의 교점에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전공 교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융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경영학 재무관리의 기업 재무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학역이다 보니까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다루는 금융기관 경영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키코나 블랙숄츠 이퀘이션이랑 금융공학, 굉장히 수리 통계 과목인데요. 그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저희가 나눠져 있고 글로벌 금융학 아까 물은 것처럼 영어로 저희가 또 전공 교과를 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잉글리시 코스가 또 여러분 전필로 여러분한테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 2학년과를 일단 관심 가져 1, 2학년 과목을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경제학의 기초인 경제학 원론, 경영학 기초인 경영학 원론을 여러분 1학년 때 배우고 기업 재무 관련해서 재무관리하고 회계학 원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수학 통계적 분석을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금융 수학, 금융 통계학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다른 교양 과목들은 제가 논외로 했고요. 2학년을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이제 전공 지식을 함양을 더 크게 하는데요. 경제학도 이제 원론이 아니라 미시경제, 거시경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경제학에서 그렇게 배우고 재무금융 분야는 투자론하고 금융시장론에서 금융기관 경영론까지 여러분 같이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금융현상 자료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회계 분석을 저희가 금융 계량 분석 이런 과목을 여러분이 아마 배울 겁니다. 이때 프로그램은 R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요즘 상당히 파퓰러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글로벌 역량 배양을 위한 영어 교과, 그러니까 금융 실무 영어 교과가 있습니다. 3학년 가면 이제 좀 더 이제 어려워진 것들을 배우는데요. 제가 시간이 기니까 그냥 쭉 나열을 해볼게요. 파생 상품론, 금융 프로그래밍, 금융 시계열 분석, 금융공학, 리스크 관리론, 국제금융론, 또 보험 수리론 같은 과목을 여러분이 배우고 4학년 때는 현장 실습 문제 해결형 요즘 유행인데요. 그런 과목들이 4학년에 좀 배치되어 있고 요건 전선이라고 해서 전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면 선택하시면 되고 어려우면 뭐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 긁은 신입생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학과장으로서 얘기가 있고 아버지로서 하나 얘기했는데 저도 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대학을 막 진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도 했던 똑같은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이 주어진 수능 교과도 있고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놓을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게 뭐 사실은 자기 인생에 필요할지 않을지도 모르는 거 너무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가 인생의 목표를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사실 뭐 정확히 세우기가 내 나이도 어려워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여정표를 하나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수업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기타 활동들도 여러분이 교회 활동들도 여러분 겸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는 사실 선생님이 없어요. 시간표도 없고 여러분이 선생님 되고 여러분이 학교 시간표도 짜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학교 4년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준다면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학과장으로서는 저는 96년에 한국은행이라는 곳에 입사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금융인으로서 은행에도 근무를, 중앙은행도 근무를 해보고 연구소도 해보고 박사과정으로 해서 연구자로도 있어보고 교수로도 있어봤는데 나름대로 저는 이제 자부심은 갖고 여러분에게도 권하고 싶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사실 또 권하고 싶은 마음 일면에는 요즘 월가의 상위 1% 부독점, 부의 양극화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그 주범은 금융인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반성해야 되고 여러분은 아직 반성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 선배분들 이제 취직하면 여러분 모르지만 의외로 깜짝 놀랄 수준의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돈에 제가 빠져가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는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이렇게 제가 이제 자부심도 가졌고 월가의 탐욕으로 저도 참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지만 금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그 다음 여기 수도권, 그 다음 서울이든 인천이든 모든 여러분 거래 이면에는 사실 금전 거래가 있습니다. 자금의 차입이라든지 자금의 투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사실 학교 등록금도 금전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사실 금융이 연관되지 않은 활동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융이 부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는 이것이 좀 더 사실 좋은 사람다운 사람,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돈의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은 어리지만 사회인이 되면 일조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자라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인하대 후문 맛집이나 술집 추천해주세요. 저는 우선 호문에 있는 카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흔히 아는 뭐 스타벅스나 이디야, 공차 같은 이런 체인점 카페들은 호문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린페이스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약사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카페거든요. 근데 여기에 말차 아이스크림 라떼라고 혹시 아시나요? 당연히 이게 먹어봤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분위기 좋은 카페들을 좋아해가지고 롬버스 커피나 하타가야 여기도 되게 자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자주 갔던 맛집 3곳 정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인후에서 제일 맛있었던 식당이 어디였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식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가메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서 특히 사케동이라는 메뉴가 되게 대표 메뉴예요. 이제 연어 좋아하시면 거기 가서 먹는 거를 진짜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궁중보쌈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치요? 그냥 맞아요. 너무 맛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어. 맞죠. 확실히 인후에 있는 식당이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성비 넘쳤던 식당은 이나칼국수나 킹콩 순두부. 진짜 맛있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인 것 같아요. 다들 한 번씩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술집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분위기가 좋은 술집은 비유길리. 그리고 만약 칵테일을 먹고 싶다면 더몬 칵테일이나 미로 뮤지엄을 추천해요. 근데 여기가 약간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 보니까 요즘 막 인스타 감성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찍기에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취하고 싶다 그러면 해머나 핸즈업 가서 데드밤을 먹으세요. 그러면 진짜 취하죠. 거하게 취하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